안녕하십니까.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우리가 이 경매라는 것은 최악의 상황에 가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때 진행되는 것이 이 경매입니다. 그래서 경매는 이 막강한 법의 힘을 가지고 이 권리를 그냥 죽이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소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냥 법으로 말소를 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상거래에서는 이 말소시킨다. 그러면 이거는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경매가 딱 진행되게 되면 무조건 권리를 말소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소가의 기준이 되는 권리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말소 기준 권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시면요. 등기부 등본에 보니까 이렇게 가처분이 있고 건저당이 있고 그 다음에 지상권이 세 번째 있고 이 가압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 이 경매가 진행되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처분은 뭐였습니까? 보전처분, 우리 가시집안 삼형제 해가지고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있었죠. 그리고 이 특징들을 모르시는 분들은 기본 강의 반드시 청취하셔가지고 이것도 꼭 알으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가처분, 가등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가처분은 이 권리로 이 결국 우리 이혼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 남편 명의로 재산이 다 돼 있어요. 근데 아내가 이혼 준비를 해. 그때 반드시 이혼 준비 들어가기 전에 해놓는 것이 뭡니까? 이 가처분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처분 못하도록 딱 묶어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소송 중간에 집을 다 처분해가지고 그 자기 애인한테 재산을 다 넘겨놓아버리면 결국 성소했지만 요 재산을 하나도 가져올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을 못 팔게 딱 가처분 해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가처분해 놓게 되면 소유권이 결국 안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처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건저당이 돼 있고 이 지상권이 돼 있고 가압류가 돼 있으면 이 가처분이 돼 있으면 결국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이 물건이 경매되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자, 이것을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라는 건 뭐냐? 경매 진행된 물건에 설정된 권리 중 인수와 소멸의 기준이 되는 그런 권리를 우리는 말소 기준 권리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말소시키는 근본적인 근원이 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말소시키는 근원은 제일 1번이 뭔가 하면요. 금전채권 확보를 위한 권리다. 쉽게 말해서 이 말소시키는데 그냥 너 말소돼! 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가 이제 군대 다녀오신 분들, 고참 스님한테 이유 없이 맞게 되면, 굉장히 속이 상하죠. 막 화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내가 잘못했어. 야, 네가 잘못했지? 몇 대 맞을래? 3대요. 그 맞더라도 그렇게 기분이 안 나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것을 할 때, 야, 너 이러니까 너 이렇게 돼야 돼. 라고 근원을 제시해주면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말소시키는 것이 아니고 야, 너 이러니까 소멸돼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소시키는 근원이 뭔가 하면 야, 너 돈 받았잖아. 이 돈 받았잖아. 당연히 소멸돼야죠. 돈 받았으니까 소멸된다. 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우리가 말소시키는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는 뭔가 돈 받을 권리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 보시면 돈 받을 권리가 누가 있습니까? 이 가처분은 아까 얘기했죠? 현 상태로 그대로 묶어두는 보존 처분이 가처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돈 받을 권리가 아니죠? 아닙니다. 그리고 건저당은요. 우리가 은행 가서 집을 살 때 건저당 설정하게 되죠. 그러면 결국 건저당 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은행에서는 채권, 자기 돈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말소를 시킬 수 있겠네요. 그리고 지상권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지상권은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토지 위에 공간과 지하의 공간을 사용할 권리를 우리는 지상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상권은 사용권이지. 지료는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지상권 자체로 해서 돈을 받는 그런 권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 받을 권리가 아니에요. 소멸을 못 시킨다는 거죠. 말소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가압류는 뭐냐? 이 가치지반 삼형제 해가지고 이 가압류도 현 상태로 그대로 보존하는 특징이 있지만 결국 이것은 뭐냐? 이 금전 채권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돈 받을 권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말소시키는 권리는 건재당은 당연히 말소돼야 되고 두 번째, 네 번째 이 가압류도 말소가 돼야 되죠. 근데 남는 1번 가처분과 2번, 3번 지상권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죠. 만약에 이 가처분을 살려놓게 되면 결국 뭐냐? 이 다른 낙찰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지상권도 살려놓게 되면 내가 이 물건을 샀는데 토지 위에 물건이 건물이나 기타 수목이 있어. 그러면 이것을 내가 또 물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걸 내 걸로 만들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내가 토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굉장한 제약사항이 되기 때문에 입찰 금액을 다운시키는, 이 토지의 가치를 다운시키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살려놓을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논리로 하는 것이 정당한 권한 없이 1번 권리, 이 1번이죠. 건재채권을 확보한 목적, 돈 받을 권리. 위에 있는 돈 받을 권리. 이 돈 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되면 결국 말소를 시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상권 같은 경우는 살려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건재당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 가치가 자꾸 떨어져요. 그러면 건재당 가치도 자꾸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상권은 살려놓으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지상권은 소멸시키는 이런 상황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가처분. 가처분을 말소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가처분 같은 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결국 가처분은요. 이 가처분이 있는 것을 보고 건재당이 들어갔다는 거죠. 가처분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건재당이 들어갔어요.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결국 건재당이 책임져야 될 그런 문제죠. 이 건재당은 결국 가처분을 인해 가지고 이 건재당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이 건재당이 감수해야 될 그런 권리가 가처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처분은 소멸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처분이 이렇게 인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논리가 돈 받을 권리 중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돈 받을 권리 중에 제일 위에 있는 권리, 건재당이죠. 이것이 뭐냐?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건재당 중심으로 해서 밑으로는 그냥 무조건 소멸. 건재당 포함해서 이 말소 기준 권리 포함해서 다 소멸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요 가처분 아니겠습니까? 요 가처분 같은 경우는 결국 살려 놓아서 결국 내가 낙찰받고 나서 반드시 이것은 물어줘야 될, 인수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낙찰받더라도 이 가처분권자한테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낙찰받으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권리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는 첫째 뭐다? 돈 받을 권리. 네 돈 받았으니까 소멸돼야지. 그리고 그 돈 받을 권리, 제일 위에 있는 돈 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되면, 방해하게 되면 결국 소멸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경매에서 말소 기준 권리를 중심으로 해서 말소 기준 권리 밑으로 있게 되면 소멸되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으면 어떻게 한다? 인수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등기부등본에 권리를 순서대로 배치를 해서 정리를 쭉 해서 이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가지고 이 말소 기준 권리 중심으로 해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설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인수가 되는 것이고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나중에 설정이 된 권리는 무조건 소멸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수와 소멸주의 해가지고 이 말소 기준 권리의 가장 기본이고요.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어떤 권리가 있느냐? 보면 이렇게 건재당권, 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
그러니까 이 가등기 중에 있지 않습니까? 가등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순위 보존 가등기가 있고 담보 가등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권리분석 처음에 한 강의를 반드시 들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되지, 모르고 분석했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담보 가등기는 결국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데 순위 보존 가등기는 말소 기준 권리가 안 돼요. 왜? 순위보존 가등기는 소유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하는 가등기이기 때문에 말소 기준 권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전한 압류, 그 다음에 담보 가등기는 다 뭐예요? 돈 받을 권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세권이 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전세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우리나라만 있는 권리로 용의권입니다. 그래서 이 전세권은 우리가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하게 됩니다. 전세권은 배당 요구를 하면 돈 받고 소멸되고, 만약에 배당 요구를 하지 않게 되면 결국 이 전세권은 낙찰자 인수되는, 쉽게 말해서 말소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는 그런 게 우리 선순위라고 그러는데, 전세권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위에 선순위에 있다. 그때는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면 배당받고 소멸되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결국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소기준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반드시 돈 받을 권리가 돼야 된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돈 받을 권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뭐예요? 배당 요구를 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세권의 배당 요구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법원에 가면요,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는 게, 채권 계산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전세권의 배당 요구입니다. 왜? 전세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법원에 가면 채권 신고, 채권 계산서가 있어요. 요걸 하게 되면 결국 배당 요구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차권과 구별시킨다 그랬죠. 임차권은 뭐다? 권리신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채권이기 때문에 권리신고도 하여, 그리고 나서 배당 요구도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전세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채권 계산서만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 요구를 하면 말소기준 권리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이 배당 요구한 것은, 경매 신청한 것은 또 경매 신청할 때 반드시 채권 계산서를 제출해야지만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전세권으로 경매 신청할 때 반드시 뭐 한다? 채권 계산서 제출해야지만 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계산서를 제출했으니까 배당 요구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되죠. 그래서 배당 요구를 했든지 오합니다. 경매 신청을 했든지 뭘로? 전세권으로. 그 다음에 전세권은 세 번째, 집합 건물이 돼야 됩니다. 집합 건물의 전세권. 그러니까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호의 소유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유권 전체에 전세권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소유권 전체 전세권 설정을 해야 되고요. 아니면 원룸이나 주택 같은 경우는 건물 전체의 전세권 설정을 해야지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쉽게 한번 보세요. 자, 원룸에 방이 5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세권을, 원룸은 한 호만 이렇게 전세권 설정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한 호에 설정한 전세권으로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는 것은 건물 전체가 경매되기 때문에 건물 전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예요. 왜? 저 건물 전체 권리를 소멸시키는, 그런 말소시키는 거기 때문에 전체 권리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일부 전세권 가지고 건물 전체에 주장할 수 있느냐?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건물 전체의 전세권 설정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되겠죠. 건물 전체에 대해서, 자, 원룸, 방이 많죠? 여기에 전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겁니다. 하고 나서 이 사람이 임대를 주게 되죠. 이런 경우에 전체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해놨기 때문에 여기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세권의 말소기준 권리는 이제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째, 선순위. 말소기준 권리 중에 제일 위에 있는 선순위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배당 요구를 했든지, 와 경매 신청을 했든지 둘 중에 하나 반드시 해야 되고요. 세 번째, 집합 건물이 됐든지
아니면 건물 전체의 전세권을 설정했을 때 말소기준권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배집 요 세 가지 조건을 반드시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네 가지 권리가 없을 경우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우리가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됩니다. 쉽게 말해 이런 경우는 이제 임의경매, 강제경매 할 때 이 강제경매는 뭐예요? 뭐 집행권은 있죠? 이 집행권은 뭡니까? 확정판결문이나 그 다음에 공정정서, 그 다음에 조정조서, 뭐 하회조서, 조정조서, 뭐 인락조서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강제경매라고 배웠죠. 그래서 그런 강제경매로 신청하게 되면 다른 것은 없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만 딱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말소기준권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아, 가, 점, 경, 선, 배, 집 이렇게 되죠. 저는 외울 때 이렇게 간단하게 외웁니다. 정경이 칸보이 할 때 앞에 갑니까 뒤에 갑니까? 보통 앞에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촥 가죠. 사이클 타고 가죠. 그래서 저 앞에 가 정경아. 저 앞에 가 정경아. 칸보이 다 하고 나서 라면 끓으러 가야죠. 집에 선배 집에 라면 끓으러 가십시다. 선배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자. 그래서 야 우리 저 앞에 가 정경아. 칸보이 잘하고 우리 선배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자.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다른 건 다 잊어도 되는데 저 앞에 가 정경아 선배 집. 요거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것이 말소기준권리에 대한 일반 총정리가 되겠고요. 그래서 자 말소기준권리 기본적은 뭐다? 돈 받을 권리다. 그리고 돈 받을 권리를 침해하면 결국 소멸시킨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돈 받을 권리가 이렇게 말소기준권리가 되고 말소기준권리보다 밑에 있을 때는 무조건 소멸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요거 전소유자 가압류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옛날에는요 이 전소유자 가압류는 낙찰자 인수하는 조건으로 경매 진행을 시켰습니다. 지금도 감남경매 계장이 나 이거 전소유자 가압류는 낙찰자 인수하는 걸로 할래 해서 매각물건 명세서에 적어놓게 되면 그렇게 진행됩니다. 반드시 참고하셔야 되고요. 현재는 어떻게? 이 가압류는 원래 이제 우리가 배당할 때 안분 배당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전액 배당해주고 소멸시킨다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자 인수 권리. 경매는 무조건 인수는 안 좋다고 그랬죠. 요 인수 권리는요, 자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에 있는 지상권, 가등기, 임차권 등등 이런 것들은 자 기본적으로 말소 기준 권리가 위에 있으면 인수가 되고요. 그런데 순위에 상관없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밑에 있던 위에 있던 무조건 인수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네 가지인데요, 중요합니다. 유치권, 그다음 법정 지상권. 오늘 제가 유치권, 법정지상권 강의할 겁니다. 그리고 예고등기. 지금 예고등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미리 경고, 예고하게 하는 걸 예고등기라 그래요. 예고등기는 지금 없어졌고요. 그리고 소유권 다툼의 가처분과 건물 철거를 위한 건물의 가처분. 이것이 인수하는 권리인데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소기준 권리 이것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시 체크를 했고요. 자.